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선고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선고 때까지 이 판결 내용의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판결, 그러니까 인용인지 기각 또는 각하인지 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면서 이 최종 결론에 대한 일종의 이 표결을 하는 그런 절차를 판결을 밟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그동안의 평의를 통해서 재판관별로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대략 윤곽이 나왔겠지만 이 선고 주문을 확정 짓는 최종 판결 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건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요. 이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당일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이 선고 전 오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판결은 또 어떤 절차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 내려지게 되는지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판결은요. 이번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순서대로 해서 마지막 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이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이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이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합니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헌재 청사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입장을 하게 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다른 재판관들은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을 해서 문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에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그리고 문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모두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측 모두 참석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오늘 헌재의 선고일 결정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심판정에서 선고문을 읽게 되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이 첫 문장, 이것이 뭐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문의 형식이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점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2023년 발간한 헌법재판실무 제요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에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에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당일 재판장인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의 흠결부터 살펴보겠다, 이렇게 선고 이유부터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으면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이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라면서 이제 주문부터 읽을 경우에는 반대 또는 별개 의견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낭독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 재판에서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를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때는 이 선고 종료 50초를 앞두고 주문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마지막 주문 낭독 전까지 약 20분간 탄핵 사유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올 때마다 이 양측 변호인단의 분위기가 엇갈렸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 결정 때도요, 이 주문이 맨 마지막으로 낭독이 됐는데 당시엔 헌법재판소법상 이 소수 의견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이 다수의 의견만 공개됐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은요, 선고에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건의 경우에는 이전 두 사건보다는 쟁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에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은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89쪽 분량으로 선고문 낭독돼 결론이 나오기까지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도 많고 재판관들의 평의 기간도 길었던 만큼 탄핵 결정문도 이전 두 전직 대통령 때보다 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4일 오전 11시 30분 이후에나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직후 발생을 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장은 낭독 전에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분단위를 결정문에 적어둡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문에 고지돼 있고요. 정확히 그 시간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주문을 읽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아시다시피 탄핵소추가 인용이 돼서 파면됐던 경우입니다. 윤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전철을 밟게 되겠지만요.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각이 되고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했었고요. 윤 대통령 또한 금요일 선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곧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절을 비우고 사저로 가야 합니다.